약은 점점 더 많이 먹는데 몸은 왜 자꾸 더 무거워질까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챙겨 먹어도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 허주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장수는 생활에서 나온다. 의성 허준이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길어올린 장수의 지혜 가운데 특히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비법 7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약방의 처방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마음 깊이 남는 삶의 길잡이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만병의 근원을 끊어내는 지혜는 소식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과식을 모든 병의 뿌리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먹는 것이 지나치면 장부가 상하고 늘 배를 조금 비워두어야 오래 산다. 우리는 왜 밥을 먹을까요? 배가 고파서,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먹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약해집니다. 위장의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도 떨어지죠. 하지만 식습관은 젊었을 때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식을 하면 위와 장은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체내에 노폐물로 쌓이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국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동의보감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가 가득 차면 기운이 막힌다. 실제로 세계적인 장수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이곳 사람들은 모두 하라아치부, 즉 배의 80%만 채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담을 때 평소보다 한 숟가락만 덜어내세요. 천천히 씹어 드시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죠.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장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허주는 분노를 모든 병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피가 막히고, 피가 막히면 온몸의 기운이 흐트러진다.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나요?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며느리가 불손하다고, 누군가가 무시한다고, 사소한 일들이 마음에 쌓여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화를 내면 즉각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화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과도한 분노는 간 기능을 손상시켜 소화장애, 두통, 불면증을 유발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내면에서 독이 되어 몸을 좀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세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일입니다. 허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병이 절로 사라진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
한 번만 멈춰서 심호흡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걷기입니다. 허주는 약보다 걷기를 더 권했습니다. 그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 앉아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또 의자에 앉아 쉬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우리 몸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증도 예방합니다. 걷기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현대의학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는 최고의 보약이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만보를 목표로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10분,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엔 15분, 그 다음 주엔 20분,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능하면 함께 걸을 동행을 찾으세요. 혼자 걷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허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한 첩보다 걸음 1000리가 낫다. 비싼 보약을 사 드시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동의보감은 수면을 양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허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낮에 피곤하면 기운은 흩어지고 정신은 흐려진다. 생각해보세요.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진 않은지.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지만 정말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잠들 준비를 안 하는 걸까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밤사이 복구되고 깊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수면 부족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동의보감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생체 리듬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과 어둠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으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해야 회복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시고,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니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허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을 지키는 자가 건강을 지킨다. 건강은 밤 10시 이후부터 깎여 나간다는 사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지혜는 허리와 무릎을 지키는 것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허리와 무릎을 인생의 뿔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수명을 지탱하는 뿔이다. 이곳이 무너지면 삶도 기울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 없이 설 수 없듯이 사람도 허리와 무릎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누워만 있게 되고 무릎이 아프면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마음도 굽는다. 그럼 어떻게 허리와 무릎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쓰고 계단은 천천히 손잡이를 꼭 잡고 오르세요. 허리와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히 아끼고 돌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지혜는 차를 약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지나치면 독이 되지만 차는 오래 마셔도 몸을 이롭게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커피에 익숙해졌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커피, 점심 후에도 커피, 졸리면 또 커피. 하지만 카페인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카페인에 더 예민해져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는 다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동의보감은 계절과 체질에 맞는 차를 권했습니다. 봄에는 새싹처럼 생기를 돋우는 녹차,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보리차, 가을에는 폐를 윤택하게 하는 대추차,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가 좋다고 했습니다. 현대 과학도 차의 효능을 증명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며 국화차는 눈을 맑게 하고 대추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의 성분이 아닙니다. 차를 마시며 얻는 여유,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진짜 보약입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신가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지혜는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면 병이 든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연과 멀어졌을까요? 사계절 내내 에어컨과 난방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여름에도 수박을 먹습니다. 밤낮 없이 불을 켜고 해가 떠도 커튼을 치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바람과 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봄에는 움츠렸던 몸을 펴고 밖으로 나가세요. 새싹이 돋듯 우리 몸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고 지나치게 차가운 것을 경계하세요. 가을에는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수학의 계절처럼 몸의 영양을 저장하고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에는 기운을 아끼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봄나물, 여름 과일, 가을 곡식, 겨울 뿌리 채소. 자연은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봄에 돋아나는 쌉쌀한 나물은
겨우내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여름의 수박과 오이는 더위를 식히며 가을의 밤과 감은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겨울의 무와 배추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자연과의 조화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햇볕을 쬐는 것.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가 합성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람을 맞이하는 것.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갇힌 공간에서만 생활하면 기운이 막힙니다. 흙을 만지는 것.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행위는 우리를 자연과 다시 연결해 줍니다. 허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자는 병이 없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병이 든다. 현대의학에서도 자연 치유력을 강조합니다.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며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약입니다. 오늘 잠시 밖으로 나가보세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에서 찾은 장수의지의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소식하기, 화 다스리기, 걷기, 규칙적인 수면, 허리와 무릎 보전, 차를 약처럼 마시기, 자연과의 조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 한 숟가락 덜어내고 화가 날 때 심호흡하고 매일 조금씩 걷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 이 단순하고 소박한 습관들이 바로 수백 년을 넘어 전해져 내려온 장수의 비밀입니다. 400년 전 허준이 남긴 말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장수는 생활에서 나온다. 건강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일상 속에 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장수를, 평온한 노년을, 따뜻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